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새해 전야인 지난달 31일 9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병사가 임시 숙소에 모여있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허무하게 숨진 일이 발생하자 온갖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스카이뉴스는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려는 러시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공습의 빌미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도 장병들이 휴대전화 금지 수칙을 어기고 상대방 무기 사거리 안에서 전원을 켜고 대량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 병사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붕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에 쏠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모틸 미국 러트거스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이 러시아의 붕괴를 준비할 적기라며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푸틴이 권력을 내려놓고 러시아에서 차기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권력 투쟁은 러시아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에 불만을 가진 러시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로 이어지고 일부는 무장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암울한 전쟁 상황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는 포격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앞서 7일 푸틴이 정교의 성탄절을 맞아 36시간 휴전을 지시했음에도 여전히 이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선 포격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도 러시아군은 휴전 선언에도 바흐무트 점령 시도를 전혀 멈추지 않았다며 대포와 박격포가 굉음을 울리며 날아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향후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한국식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이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나오면서 한국 방산에도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의 무기 공백을 한국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급부상하면서 유럽은 물론 심지어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올해도 한국이 방산 부분에서 잭팟이 터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심지어 이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장갑차 지위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한반도 군사분계선처럼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단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올렉시 다닐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한국식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고 저기엔 다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에게 제안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38도 선이란 걸 확실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닐로 서기는 이번에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의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다닐로 서기는 한국과 대화하다 보니 휴전선 설정이라는 양보를 한 게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면서 장기적인 분단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게 내줘 국토가 분단되는 조건으로 휴전하는 방안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영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전투전차를 보내기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영국 스카이뉴스는 영국군의 챌린저2 주력 전투전차의 여러 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논의가 몇 주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투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곳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전부터 전차 지원을 원했던 만큼 이번 소식은 우크라이나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군이 1994년부터 사용한 챌린저2 전차의 경우 다른 전차 공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과거 보스니아, 코소보, 이라크 등에도 투입됐는데요. 이렇듯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중화기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면서 무기 제공 움직임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브래들리 보병전투 장갑차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도 경전차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의 지상전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브래들리 장갑차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탱크 킬러로 알려진 브래들리 장갑차는 25mm 기관포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6, 7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가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지상전 능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프랑스산 경전차인 AMX-10RC를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보내질 프랑스의 AMX-10RC는 1981년부터 프랑스 육군에 배치된 차륜형 화력 지원 장갑차입니다. 이 장갑차의 특징은
105mm 47 구경자 포를 갖춘 TK-105 포탑으로 일반적인 전차와 마찬가지로 지휘관, 사수, 장전수가 탑승하는 3인승 포탑이며 포탄은 38발을 적재합니다. 현대적인 전차를 상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찰 임무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적의 경장갑 차량을 상대하기 충분한 화력을 지녔습니다. 도로상 최고속도 시속 85km, 비포장 도로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주행거리는 800km 정도로 서스펜션은 유기압 방식으로 차체 높이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몇 대가 제공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군 전차를 상대하기보다 보병 부대를 지원하는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캐나다도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100대를 지원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장갑차 제조사인 로셀은 첨단 장갑차인 세나토 100대를 우크라이나군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나토는 국경 순찰용으로 설계된 장갑차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캐나다 군사 지원과 동유럽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이뤄진 병력 수송 차량입니다. 최근 로셀은 장갑차 100대가 넘는 차량을 지원하고 300명 이상의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고 지원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보면 미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이들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몸소 깨달은 세계 선진 각국은 더 우수한 성능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대거 지원한 만큼 이로 인해 전력 공백이 생긴 유럽 국가들로부터 구매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앞서 전차의 강국이라 불리던 독일에서 자국산 보병 전투 차량 푸마가 결함을 이유로 신규 구매를 중단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며 신흥 전차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으로 러브콜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장갑차는 유럽 수출은 물론 미국 수출까지 기대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시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57조 원 규모의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 또한 독일이 아닌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래들리 보병전투 장갑차를 대체하는 미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AS-21 레드백이 미국의 오시코시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며 독일 라인메탈의 KF-41이 미 레이시온과 함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독일 라인메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푸마를 만든 회사로 독일은 거기에서 만든 KF-41을 컨소시엄으로 이번에 출품하면서 미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영국의 에이젝스, BAE 시스템즈가 CV90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는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중 한국의 AS-21 레드백이 선두권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사업에서 영국의 에이젝스 바탕에 장갑차가 선정됐었지만 품질이 떨어져 미군에서 사업을 취소한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BAE 시스템즈가 만든 CV90의 경우 1980년대 기술로 만든 것이라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인 독일제 장갑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나토 훈련에서 보였던 푸마 대규모 고장 사태로 오명을 얻은 만큼 미국이 이를 선택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남은 건 한국산 장갑차로 AS-21 레드백이 선정될 공산이 매우 커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장갑차 주의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기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미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에 업체 선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세계의 군사무기 시장에 특히나 장갑차 부분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 한국에서 들려올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